예, 연습 문제 2장 연습 문제 1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형 변수 a, b, c를 각각 선언하고 a에는 1, b에는 2를 대입한 후 c에는 a와 b의 곱을 대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지니에다가 미리 pb02-01.cpp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인티저형 변수 a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하죠.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맨 처음 값을 초기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언하고 나중에 초기화를 시켜줘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면은 선언을 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a라는 인티저형 변수 a를 선언을 하고 1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값으로 바로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죠. 또 a 변수를 이렇게 한 줄에 하고 b 변수를 이제 별도의 줄에다가 했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같은 인티저형 변수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쉼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 줄에다가 이렇게 a, b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고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 변수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렇게 에스테리스크 기호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예. 곱셈은 이제 이 별표 기호고요. a하고 b 두 개를 이렇게 곱한값으로 c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동시에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습 문제 2-1번은 a하고 b를 1과 2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c 변수 값을 그거 두 변수의 곱수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12.34와 56.78의 합과 차와 곱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실수형 상수를 대입하기 위해서는 변수도 실수형 변수가 돼야지 되죠. 예. 실수형 변수는 크게 플로트형, 그 다음에 더블형, 그 다음에 롱 더블형 세 가지가 있다고 내용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플로트형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형 변수 x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x에다가 12.34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초기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선언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변수는 56.78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로트형 변수 예를 들어서 썸에다가 x하고 y를 더한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로트형 변수 서브라는 변수에다가 x-y, x에서 y를 뺀 값, 그 다음에 플로트형 변수 머리라는 변수에다가 x하고 y를 이렇게 곱한 값을 선언을 함과 동시에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한 sum이라는 변수와 sub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머리라는 변수를 printf 함수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죠. 예, %f 서식 문자를 써가지고요. 여기다가는 sum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뺄셈은 sub라는 변수였죠. 그 다음에 곱셈은 머리라는 변수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줄바꿈표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개의 프린트 F문에 의해서 덧셈의 결과와 뺄셈의 결과, 곱셈의 결과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바로 한번 컴파일을 하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단축키는 F9입니다. F9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덧셈의 결과와 뺄셈의 결과, 곱셈의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종류의 그 변수들은 한 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줄여보면은 XY 변수를 이렇게 한 줄에다가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sum이라는 변수와 sub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머리라는 변수도 이렇게 한 줄에다가 콤마로 구분을 해서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바로 직전의 프로그램하고 100% 동일한데요. 예, 그 변수 한 줄의 변수 하나만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코드는 100% 동일합니다. 이거 컴파일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앞의 경우하고 실행 결과가 같죠. 예, 이렇게 한 줄에다가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 시켜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값인 17의 4승을 계산해서 화면에 10진수와 16진수로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정수형 변수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17의 4승이면은 이게 계산값이 꽤 크다는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롱형이나 그 다음에 롱롱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롱형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정해진 폴더에다가 pb02-03.cpp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GCC에서는 그 인티저형이나 롱형이나 이게 4바이트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티저형을 쓰나 롱형으로 쓰나 내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형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인티저형은 4바이트이기 때문에요. 부호가 있는 숫자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억부터 대충 범위가 플러스 20억 정도의 숫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의 4승이면은 이 범위 안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티저형 변수 뭐 A라고 할까요? A에다가 17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형 변수 B에다가 A에 4승이면은 4번을 구별하게 되죠. A의 4승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에스테리스크 별표 기호는 곱셈이라 그랬죠. A를 이렇게 4번 곱했기 때문에 B 변수에는 A의 4승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A 변수에는 지금 1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17의 4승 값이 B 변수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 printf 명령을 이용을 해서 %d 서식 문자나 아니면 ld 서식 문자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변수 값을 이렇게 화면에다 출력을 하면 되겠죠. 예.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F9를 누르고요. 실행하기 위해서 F5를 누르면은 17의 4승은 83,521이다. 그러니까 이 값은 쇼트형으로는 안 되죠. 2바이트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티저형이나 롱롱형을 사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예, 여기 서식 문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LD를 사용을 했는데요. 예, 인티저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도 출력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롱롱형 같은 경우에는 LLD라고 이렇게 서식 문자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티저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도 출력 결과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숫자를 16진수로 표시를 하려면은 %D가 아니고 %X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줄바꿈을 하고요. 그 다음에 0x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16진수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죠. 근데 %x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요 비변수를 이 자리에 16진수 값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9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17의 4승은 8352 10진수로 표시하면은 83,521이고 16진수로는 14641이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진수 32,456을 16진수로 표시하고 16진수 A9, B7을 10진수로 표시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또한 2진수 1100, 110010을 10진수로 표시를 하라. 예. 일단 10진수 32456을 16진수로 표시를 하는 거는 printf 함수에서 %x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하면 되죠. 예,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N키를 눌러서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지 되겠죠. 지정된 폴더에다가 pb 02-04.cpp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변수를 그냥 변수를 이 경우는 변수를 굳이 만들지 않고 printf 함수만 이용을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 아까 값이 32456이네요. 32456을 이 숫자 상수를 요 %d 자리에다가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10진수로 출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16진수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은 이거는 지금 별다른 접두어가 없으니까 10진수로 간주가 되는 거죠. 16진수 상수는 0x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앞에 16진수 상수는 0x라는 접두어가 붙고, 그 다음에 8진수는 0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GCC에서는 12진수도 지원을 하는데 이건 0b로 시작을 합니다. 0b라는 접두어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는 뭐 0x, 0b도 안 붙었고 0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으니까 10진수가 되죠. 앞에 이렇게 0이 붙어버리면은 전혀 다른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수학에서는 앞에 0이 몇 개가 붙으나 상관없는데 여기 C++에서는 앞에 0이 붙으면은 8진수로 간주를 합니다. 10진수를 입력하려면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숫자의 16진수가 이 자리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16진수는 7, 20,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를 10진수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printf 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줄바꿈을 하고요.
16진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이제 0x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숫자가 아까 A9, B7입니다. 그러니까 0x, A9, B7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0x로 시작되는 숫자 상수는 16진수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이렇게 16진수를 써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16진수인데 그것을 %d 서식 문자로 했으니까 10진수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10진수가 영어로 하면 데시멀 넘버인데요. 데시멀에 d자를 딴 거죠. 그래서 %d를 한 거고요. %d라는 서식 문자가 사용이 됩니다.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진수 A9, B7은 10진수 43447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rintf 문을 써가지고 이진수 1100, 1111, 0010을 10진수로 표시하라. 지금 보면은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진수는 0B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1100, 1111, 0010 예. 이렇게 0B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진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인식이 됩니다. 이진수는 이제 바이너리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B자는 이 B자를 따서 여기에 이제 0B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진수를 printf문의 %d 서식 문자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10진수로 표기를 하라는 거죠.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1100, 1111, 0010은 10진수 3314하고 같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를 사용을 한다면은 인티저형 a에다가 32456을 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b 변수에다가는 0x a9 b7 이렇게 입력을 하고 c 변수에다가는 0b 1100 1111 0010 이렇게 변수 3개에다가 각각 지금 10진수로 각각 지금 10진수 여기 a 변수에는 이제 10진수가 10진수로 지정을 해줬고요. B변수는 이렇게 16진수로 지정을 해주고 C변수는 이렇게 2진수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여기는 그냥 10진수가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16진수는 반드시 0x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2진수는 0b로 시작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이 이렇게 a, b, c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A 변수를 출력을 하고 여기는 B 변수를 출력을 하고 여기는 C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방금 직전에 프로그램하고 100% 동일한데 수행하는 일은 100% 동일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변수를 중간에 매개를 해가지고 변수 값을 이렇게 찍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앞에 프로그램하고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티저형 변수 b2에 태어난 연도를 사용자에게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연도가 저장된 c2 변수를 이용을 해서 age라는 변수의 나이를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고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스캔f문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정해진 폴더에
pb 02-05.cpp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F 문을 이용을 해야지 되죠. 먼저 printf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생년을 입력을 하도록 해야지 되겠죠. 타입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beyear라는 인티저형 변수에다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F 문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인티저형은 %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변수 앞에 스캔F 문을 사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변수 앞에 반드시 이 앰퍼센트 특수 문자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라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캔F 문에 의해서 beyear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출생 연도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ge라는 인티저형 변수에다가는 cyear에다가 현재 연도 2018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ge라는 변수에다가는 나이를 계산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식 나이가 계산이 돼서 ag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f 문을 이용을 해서요. your age is 그냥 your %d years old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여기 이제 이 %d라는 서식 문자 자리에는 방금 계산한 나이 값이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화면에는 당신은 몇 살이다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에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printf 문에 의해서 이렇게 커맨드 창에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F 문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엔터키를 누르면은 여기 두 번째 printf 문에 의해서 여기 보면 %d 자리에 age 변수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하면은 나이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플로트형 변수 pi의 파이죠. 원주율 3.141592를 저장하고, 그리고 또 플로트형 변수 2에 자연상수 2.718281을 저장하라. 그리고 그 수들의 합을 플로트형 변수 sum에 저장하고 화면에 그 값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니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거를 6번 문제니까 정해진 폴더에다가 pb02-06.cp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쪽 지니의 이쪽 왼쪽 창에 해당 파일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로트형 변수 pi의 3.141592를 pi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상수 2는 2.718281이죠. 2.718281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플로트형 변수는 유효 자리가 뭐 한 7째 자리까지 이 유효 자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소수점 6째 자리 정도까지는 종수부가 하나니까 소수점 6째 자리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로트형 변수 썸에다가 파이와 2를 더한 다음에 printf 함수를 써서 파이 더하기 2 이코르 이렇게 그냥 할까요? 쉼표 그 다음에 썸을 이렇게 썸 변수를 출력을 하면 되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f라는 요 서식 문자 자리에 썸이라는 변수의 값이 이쪽에 이제 대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썸은 지금 여기 파이 변수하고 이 변수 두 개의 덧셈 결과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F9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한 다음에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지금 프린트 F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 화면에 커맨드 창에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에는 자연상수 값을 이번에는 라지 2라는 상수로 샵디파인문으로 정의를 하고 원주율 값을 pi라는 상수로 샵디파인문으로 정의를 하라. 그 다음에 이후에 플로트형 변수 썸을 두 수의 합으로 초기화하라. 6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6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정해진 폴더에다가 pb 02-07.cpp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변수로 하지 말고 샵디파인문으로 fin이죠. 샵디파인문으로 2라는 상수를 2.71818281인가요? 2.718281이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또 pi라는 상수를 3.141592 이렇게 정의를 하라는 거죠. 여기 샵디파인문은 첫 번째로 이제 상수의 이름이 오고요. 두 번째로 실제 그 상수의 값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 안에서 2라고 주어진 상수는 전부 다 뒤에 있는 요 2.71828이라는 요 수로 치환이 되고 마찬가지로 pi라는 상수값도 3.141592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형 변수 썸에다가 2하고 그다음에 pi 두 개를 더한 다음에 printf로 %f 서식 지정자를 써서 썸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앞에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p2하고 pi를 변수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정해진 값으로 초기화 시킨 다음에 썸이라는 변수는 이 두 개의 변수를 더한 값으로 저장을 한 거고요.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2하고 라지 pi를 이렇게 샵디파인문으로 상수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상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면은 전처리라는 전처리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직전에 전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전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라지 2는 지금 이거하고 같죠. 그럼 뒤에 나오는 요 수로 치환을 합니다. 전처리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pi 값도 지금 이거하고 같으니까
이 뒤에 나온 숫자로 자동으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파이문은 이렇게 손으로 작성하는 거하고 내부적인 동작은 완전히 100% 동일해요. 근데 영어 이름으로 된 식별자, 그러니까 이름으로 된 상수를 실제 숫자 상수로 치환시켜주는 과정을 자동으로 해준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상위자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하고 100% 동일합니다. 예, 과정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앞의 경우하고 결과가 같죠. 근데 내부적인 동작은 방금 더 설명했다시피 전처리기에서 해당되는 상수의 이 상수 각각의 상수에 지정된 이 숫자 값으로 치환을 시켜준다 라는 것만 틀립니다. 샵 디파이먼을 이용한 상수 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지금 원래는 이거 이렇게 소문자로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앞에 이제 변수, 근데 보통 관습적으로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게 관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샵 디파이먼으로 지정된 상수는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만 구성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지, 실제적으로는 식별자 규칙에만 맞으면은 상수명은 어느 걸로 그 식별자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관습적으로 상수로 정의된 식별자는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게 관습이다 라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명은 보통 소문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간단하게 s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식별자가 되죠. sum of and pi 이런 식으로 써도 얘는 식별자가 되죠. 식별자 규칙은 그 앞에 내용에도 있지만은 알파벳 대소문자, 숫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특수문자로는 이 언더바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조합해서 쓰되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미리 사용하겠다고 정해진 키워드를 또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수명으로는 식별자로 쓰면 되는데 관습적으로는 전부 다 대문자로 쓴다. 그 다음에 변수명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게 관례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8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사용자에게서 입력받아서 W형 변수 width와 height에 저장을 한 후 그 값을 이용을 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여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새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이니까 정해진 폴더 안에다가 pb02-08.cpp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input 적당한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문자를 화면에다 먼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W형 변수를 사용을 하라 그랬죠. width하고 height라는 W형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 문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숫자를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스캔F 문에서 W형 변수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스캔F 문에서 사용될 서식 문자가 LF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플로트형 변수를 입력받으려면은 그냥 %F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W형 변수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LF라는 서식 문자를 정확하게 써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첫 번째 값이 width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값이 height라는 W형 변수에 각각 저장이 될 겁니다.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 변수명하고 같아야지 되죠.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변수 앞에 %라는 이 문자가 연산자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된다. %는 포인터 연산자인데요. 이 뒤에 오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연산자인데 뒷부분에 이제 포인터를 설명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붙여야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width하고 height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W형 변수 에어리어에다가 width에다가 그러니까 삼각형 너비를 구하는 거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이 되죠.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그거를 2로 나누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printf를 이용해서 the area is %f 라고 하고 area라는 변수를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f라고 지정된 서식 문자에 대신에 area라는 변수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네, 한번 바로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 뜨죠. 첫 번째 printf문에 의해서 이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치성 숫자 두 개를 입력을 해야지 되죠. 뭐 1.2 하고 3.4 두 개의 이렇게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면은 이 1.2라는 실수형 변수는 width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3.4라는 요 실수는 height라는 그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면적이 2.04다 라고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f의 서식 문자에서 소수점 아래로 몇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게끔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퍼센트 문자하고 f 사이에 점하고 예를 들어서 2를 입력을 하면요. 점하고 2를 입력을 하면은 실수형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하고 34라는 값을 두 개를 입력을 하면요. 보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해서 12.34, 56.78 이렇게 숫자 두 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결과에서 보면 알겠지만 350.3이라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수 n을 사용자에게 입력받아서 n의 제곱, n의 세제곱, n의 4제곱을 차례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입력받은 정수는 롱롱형 변수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과 세제곱, 네제곱을 차례로 화면에 출력을 하고 롱롱형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거를 지정된 폴더에 pb02-08.8이 아니고 9인가요? 09.cpp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롱롱형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스캔f 문을 사용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스캔f 먼저 그 printf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input on integer 정수수 하나만 입력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먼저 화면에 출력을 한 다음에 롱롱형 변수 n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 함수를 이용을 해서 %ll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롱롱형 변수를 제대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scanf 문에서 %ll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반드시 &% 문자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가 롱롱형 변수 n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롱롱형 변수 n2에다가는 n의 제곱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각각의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n3에다가는 n의 세제곱 n을 3번 이렇게 곱해야죠. 그 다음에 n4에다가는 4제곱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n2, n3, n4는 식별자 규칙에 맞죠. 예. 식별자를 만들 때 알파벳 대소문자하고 숫자, 그 다음에 언더바 이러한 문자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벳 소문자하고 숫자로 조합이 돼 있으니까 맞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키워드면 또 안 된다 라는 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고요. 근데 언더바로 시작을 하는 거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있죠. 네. 숫자로만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키워드는 안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int라는 단어를 변수로 쓸 수는 없다 이거예요. int라는 단어는 그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미 C++에서 정해진 키워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미리 정해진 이름은 또 변수명으로 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n2, n3, n4에 이렇게 n의 제곱, n의 세제곱, n의 4제곱, 4제곱 이렇게 해야죠. n의 4제곱 값을 이렇게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f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n의 제곱은 printf 문의 문자열에 위첨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n의 제곱은 이라는 뜻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롱롱형 변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printf문에서도 LL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n2를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의 세제곱은 n3, n의 4제곱은 n4, 여기는 이제 줄바꿈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자리에 %lld 자리 요 자리에는 n2 변수의 값이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n3 값이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m4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예. 주의를 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캔F에서도 롱롱형 숫자를 오류 없이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LLD라는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되고, printf문에서도 롱롱형 변수를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LL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지 된다 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F9를 눌러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정수 하나를 입력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123이다. 그러면은 123의 제곱은 이거고, 세제곱은 이거, 4제곱은 이겁니다. 4제곱 정도만 돼도 이거는 거의 인티저형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123의 4제곱 정도만 돼도 인티저형 변수의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좀 더 큰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다시 실행하려면 F5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1234. 그러면은 1234의 4제곱은 이렇게 되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롱롱형 변수에다가 결과를 담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서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printf문에서 롱롱형 문자를 정확하게 출력하는 서식 문자는 %LLD다 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10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점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평균 점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점수는 플로트형 변수들에 저장을 한다. 여기 국영수 3과목의 점수의 평균 점수를 출력을 하라는 건데요. 이것도 뭐 평균 점수는 3개의 산술 평균은 3개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해진 폴더 안에 pb02-10.cp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영수 3개의 점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끔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적당하게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input the scores,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까요? 네. 점수를 입력을 해라. 그 다음에 플로트형 변수,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저장할 플로트형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야지 되겠죠. 국어는 KOR이라고 하고요. 수학은 뭐 math, 영어는 ENG라고 그냥 짧게 변수명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anf문을 이용을 해서 플로트형 변수니까 %f 서식 문자를 3개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KOR 국어 점수 먼저, 그 다음에 %math 수학 점수, 그 다음에 %ENG 영어 점수, 요 순서대로 사용자는 점수를 입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수가 KOR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두 번째 점수가 math 변수에 저장이 되고, 세 번째 점수가 ENG 변수에 차례대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입력한 거를 각각 한번 printf문을 사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The score of Korean is %f 이렇게 하고요. KOR 변수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the score of math is
예,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the score of English is %F 자리에 ENG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국어 점수가 여기에, 수학 점수가 여기에 출력이 되고, 영어 점수는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평균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플로트 에버리지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KOR 점수, 그러니까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3으로 나누면은 이 에버리지라는 변수에는 이 세 가지 과목의 점수의 평균이 계산이 돼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average score is %f 하고 avera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f 자리에 average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는데 average 변수는 지금 요 라인에서 세 점수의 산술평균 값이 계산이 돼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요약을 하면은 사용자가 국어, 수학, 영어 점수 3개를 입력을 하면은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각각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균 점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9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수행을 하고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수 3개를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국어는 예를 들어서 90점, 수학은 85.5, 영어는 뭐 87점, 뭐 3?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90이라는 이 숫자는 KOR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85.5라는 요 숫자는 매스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87.3이라는 요 변수는 ENG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국어 점수는 90점, 수학은 85, 영어는 87점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맨 마지막에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87.59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 줄은 문제에는 출력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점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서식 문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죠. 다시 저장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집어넣어 볼게요. 85, 뭐 70.3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각각의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